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올해 수능 이렇게 출제합니다라는 주제로 이혜영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월 25일에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대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할 방침입니다. 기본 출제 방침은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해서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 사고력을 측정하게 되고요. EBS 교재 연계율도 연계율 50% 그리고 간접 연계 방식을 유지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 연재 교재에 담긴 지문, 그림, 도표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또 문항 재구성을 통해서 연계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올해도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수능의 경우에는 저희가 또 전해드렸지만 입시 인원 미확정 그리고 황금돼지띠 수험생으로 인해서 대혼란이 예상되는 건데요. 황금돼지띠에 태어난 출생아가 많아서 고3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약 12%가량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탐난 현상이 올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중위권과 중하위권 자연계열 학생을 중심으로 사탐난 현상이 올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께서는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 출제 기조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킬러 문항 배제 3년차로 수능 난이도는 모든 과목에서 변별력 있게 출제된다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킬러 문항은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최상위권에서 중위권 때까지 변별력 확보가 유지되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향후 의대 모집 정원 확정과 의대 편입 규모, 또 N수생의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입시 예측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일단 킬러 문항 관련해서는 이제 없어지고 실제로 작년에 뭐 그대로 나왔으니까 올해도 같은 건데 이 수능 자체가 그냥 킬러예요. 그 문항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수능 문제의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변별력을 행사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모두 골라라. 다 봐야 되네요, 그럼. 모두. 그럼 이게 사실은 문제는 한 문제인데 모두 고르려면 5개 지문을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4문제쯤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간 압박을 주는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고통스러운 거거든. 네. 왜냐면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면 뭐 네 생각을 얘기해봐. 아니면 이거 중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정상인데 변별력을 행사해야 되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틀려줘야 돼. 그래서 이제 가장 악독한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냐 모르냐 보다는 오히려 시간 안에 맞는 답을 구해낼 수 있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 공부한 아이들한테는 이 법을 익히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 구조 자체가 킬러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항 한두 개를 해결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EBS도 마찬가지입니다. EBS를 변형을 하잖아. 그럼 EBS 문제는 뭐 정상적인 문제도 있어. 근데 변형을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 골라라. 아니면 보기하고 비교해서 틀린 걸 찾아라. 이런 거니까 사실은 문제 자체의 기교, 문제의 기술에 의해서 그 판단되는 그런 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애들이 수능 자체를 킬러라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고교학점제 되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탐구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EBS를 변형해서 내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나온다는 뻔해. 근데 변형을 해야 되잖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 형식에 치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형식 자체가 아이들한테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게 수능 자체고요. 그다음에 또 범위가 일단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신이나 자기 공부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고 하루 만에 그 많은 양의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익숙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수능 존재 자체가 사실은 킬러라고 봐야 됩니다. 킬러 문제가 있냐 없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그는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출제하는 자 입장에서 얘기고 실제로 그걸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능의 존재 자체가 킬러라고 봐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EBS 연계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PD님도 옛날에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하고 야 이거 나와라고 알려준 상태 시험 보면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모르는 데서 알려주고 하는 게 훨씬 어려워. 뭐가 나오는지 아는데 그거를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게 해야 되니까 변별력을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EBS에서 나온다가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대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학원 가고 그러면 저 도표 같은 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도표를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외운 애는 시간 안에 풀고 순수한 열정으로 그때부터 도표를 분석하기 시작해. 그러면 내년까지 풀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수능이 어쨌든 실력을 측정한다기보다는 기술과 연습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뭐가 나오는지 뻔하다는 건 그런 걸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진리를 탐구하거나 공부하기보다는 문제 푸는 방식을 익히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형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뭐 수능을 잘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거, 기출, 그 다음에 EBS를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루틴을 지키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젊은 10대들이 해야 될 건지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근데 이거는 평가원에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인정해요. 수능 너무 후졌다. 근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변화하기엔 사회의 충격이 크고, 그다음에 공정성을 나름 담보하는 데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올해 친구들은 또 한번 올해 1년 내내 이거 가지고 한번 몸살을 한번 알아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정원은 확정이 된 거죠. 사실상 이제 뭐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3,000명 된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모집 인원은 사실 변동이 없으니까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구조는 결정이 됐고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인데, 수능 준비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핵심이 뭐냐 하면 수능은 공부만 해서 되는 건 아니야. 그 틀이 있고 형식이 있기 때문에 얘를 연습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술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창작의 고통이 필요하지 않아. 그런 면에서 자기 시간 관리 철저하게 하고 이미 뭐가 나올지 뻔한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과 EBS를 중심으로 일정한 시간을 계속 투입하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게 이번 시행 계획에 담겨 있는 그 우리 고3들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옛날에 그 2008년인가? 그때 수능 기본 계획 이런 거 나오면 뭐가 나왔냐면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줬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단계에서 단수 남기, 여기 추리는 뭐고 분석은 뭐고 종합은 뭐고 평가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수능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스킬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진짜로 평가를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거의 했던 뭐 거군요. 수능이 거의 이제 끝물로 와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고3들이나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득점을 잘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본적인 루틴을 잘 지키고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되게 지루하고 지겹고 흥미도 없고 그런 거지만 어쩔 수 없어. 통과 의례니까. 그래서 그걸 잘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